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일이에요. 예,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날 미장에서 AI 관련도 좋은 얘기가 있었죠. 뭐 전날에도 있었고 전전날에도 있었고, 오늘 미장에서 좀 AI 관련 어떤 좋은 호재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 금요일날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고 있는데, 요거랑 별개로 이제 기업 관련, 자, 에이펙 서밋이죠. 요거는 어제 젠슨항이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폐막이 됐는데, 젠슨항이 어쨌든 선물을 줬죠.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말씀을 하고 가자면은, 이제 파운드리, 결국 엔비디아가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을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요청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플러스, 자, 우리나라에 이제 블랙웰이라는 현재 고성능 GPU를 우선 공급해준다고 해요. 자, GPU가 공급된다. 그럼 뭐가 지어진다는 얘기죠?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어지면 또 뭐가 필요하죠? SSD, 그 다음에 이 D램, 거기에 HBM도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도 지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SSD, D램, 요 레거시 반도체가 추가로 또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여전히 흐름이 좋고요. 자, 뭐 월말이었어요. 자, 동시효과에 무려 삼성전자의 분봉 거래대금이 보이시나요? 4,500억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아마 외국인으로 추정이 돼요. 4,500억이 한 번에 들어왔다. 자,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 결산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 결과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어마어마해요. 1조가 한 번에 들어왔어요. 자, 그만큼 여전히 삼성전자 강하고요. 앞으로도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새로운 뉴스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영상 바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에는 제가 매일 하는 운동 있죠.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입니다.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도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개인이 팔아야 좋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팔지 마셔야죠. 내년까지도 여전히 사이클이 이어질 거예요. 내년에 너무나도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전히 강하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금요일날 목표가 상향됐어요. 얼마 나왔죠? 15만 원 나왔습니다. 불과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저번 달은 아니죠. 9월 달이죠.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원이 거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였죠.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거의 50%가 상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습니다. 하이닉스와도 뭔가 흐름이 다르죠. 제가 계속해서 비교해 드리는 게 있어요. 야, 이게 하이닉스 수급이고요. 요거는 삼성전자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을 한번 봐주세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당연히 좋은 건 맞아요. 이미 HBM 관련해서 내년 물량이 완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물량이 빡빡하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었죠. 여전히 매출 추이는 좋을 텐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더 많이 사주고 있어요.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팔고.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고평가 구간에 왔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확실히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가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간 삼성전자가 앞으로 흐름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D램하고 SSD가 계속해서 좋아요. 레거시 반도체가 사실 예상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매출이 바로바로 잡히고, 그 다음에 HBM. 요게 또 삼성전자가 HBM4가 또 주력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매출이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파운드리. 지금 엔비디아 역시도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 요청을 하려고 하죠. 플러스 테슬라. 테슬라도 추가 요청을 한다고 하죠. 거기에 이미 계약이 된 IBM, 닌텐도,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애플도 있죠. 그 다음에 퀄컴도 샘플 납품했고.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찾고 있다. 이 파운드리가 내년에 이제 추가 매출의 플러스 알파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이 내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내년의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하이닉스는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끔 이제 고점이 아니냐는 분들이 있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 절대 고점 아니고요. 내년에도 좋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혹여나 고점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있죠. 구독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점 시그널에 대해서는 하나둘씩 제가 추적 관찰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게 신한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 자, 글로벌 디램 수급 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요 파란색 그래프, 요거죠. 자, 요게 0 이하로 내려가면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수요는 많은 거고. 그렇게 되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가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가 되면요, 이 디램의 공급이 좀 더 많아지는 구간이 나오죠. 0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디램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내려갈 수는 있어요. 요게 요 디램의 가격이 이제는 떨어지는 그 구간이 잠시 올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많아졌네. 아, 그러면 삼성전자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자세히 보세요. 수요나 공급은 계속해서 동시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쨌든 팔리는 물량은요, 절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매출 추이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디램 가격이 내려간다라면은 주가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절대량, 사실 판매되는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의 가격이 조금 내려간다라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살짝 내려갈 수 있지만 매출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준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내년 3분기, 4분기가 되면 다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전히 디램과 SSD 수요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추론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내년에도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디램 가격이 내려가는 그 구간이 온다라면 요거를 가지고 또 우리 기자님들이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 이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아요 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거를 예상하고 맞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이런 추이가 있으니 이때는 잠깐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노이즈가 진짜가 아니니까 우리는 속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언제 고점일지에 대한 부분을 유추를 하는 거예요. 고점을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면서 아, 이런 요소가 반영이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올 수 있고, 아,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디램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죠. HBM에 대한 수요,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HBM은 제가 요 그래프 많이 보여드렸어요. 현재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진 않죠. 하지만 올해 4분기 때부터는 증가를 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회색 라인이 삼성전자고요. 이 주황색 부분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압도적으로 HBM 점유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4분기 때부터 달라진다.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삼성전자의 주력인 HBM4가 이제 곧 양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 엔비디아에도 샘플을 납품했고, 대다수의 HBM을 납품하는, 3D를 납품하는 회사에 샘플을 이미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곧 HBM4가 양산이 된다. 그 양산이 되면 보세요. 그래프가 계속해서 2차 함수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하이닉스는 올라갔다 주춤하는 구간이 나오죠. 이 말은 삼성전자의 HBM이 점점 점유율을 따라가고 있다. HBM이 삼성전자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게 이게 HBM4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내용도 나오죠.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HBM3를 가격을 내린다. 근데 HBM4도 가격을 경쟁사들보다 가격을 내려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요것도 있죠. 일시 공정을 쓴다고 하잖아요. 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요, 1B 공정을 쓰죠. 일시가 더 최신 공정이에요. 근데 단점이 있죠. 수율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수율은 양품이 좀 더
안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 최신 공정을 쓰는 이유는 성능의 우위를 가져가겠다. 발열도 적은 편이거든요. 발열이 적으면 성능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고 플러스 가격에 대한 우위도 점한다. 그러면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는 얘기죠. 현재 기준으로는 어찌됐건 마이크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후발주자예요. 아직도 제대로 납품은 못했잖아요. 어디에? 엔비디아에. 근데 이런 것들을 가격적인 부분과 기술력인 부분을 우위로 가져와서 점유율을 뺏어오겠다. 그 결과 자 이런 그래프들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삼성전자의 매출이 더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지금의 피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연일 삼성전자 매도 금지를 외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내년 최소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될 확률이 높아요. 다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디램 가격이 내려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나올 거고 그러면 기사로 삼성전자 주가 고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에 속지 말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되셨을 걸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촬영해 드릴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여드렸잖아요. 이 디램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는 해요. 단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절대치 SSD와 디램, 이 디램의 수요는 절대량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디램과 SSD 수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HBM4가 양산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를 갈았다.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다라는 그 기술력의 부재로 이미 해결이 됐죠. 실제로 젠슨항까지 만나서 파운드리까지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매출 추이가 내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니까 여전히 삼성전자 흐름 좋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죠. 이 DS 부분이 어쨌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고 이 DX 부분이 나머지 요 핸드폰도 포함이고 가전도 포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자, 반도체 사업부 매출이 33조, 자, DX 사업부가 거의 50조에 육박하죠. 자,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사실 이쪽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모바일 사업부, 자, 핸드폰 사업부가 이 DX 사업부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50%. 그렇다면 우리는 핸드폰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폴더블 7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었죠. 하이엔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자 애플이 지금 접히는 핸드폰에 대한 출시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죠. 그만큼 기술력이 삼성전자보다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좋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결국 이 핸드폰 시장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핸드폰 오래 사용하고 있으실 거예요. 저만 해도 제가 벌써 3년째 같은 핸드폰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그럼 핸드폰 교체 주기가 길어진다라면 사실 핸드폰을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렇다면 그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이엔드 시장이 된 거고 이 폴더블 7 이 핸드폰이 그 결과물이 나왔다. 이제는 이것도 나오죠. 자, 이번에 에이펙 때 이걸 공개했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 주름이 2개가 있죠. 3번 접히는 핸드폰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하이엔드 시장의 우위는 삼성전자가 1등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애플은 아직 물음표예요. 한 3개월 전만 해도 이제 애플의 폴더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파이넴텍이라는 종목이 엄청 갔었죠. 애플의 폴더블 폰 생태계에 진입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저도 이때 당시에 매매를 했었는데 이 종목이죠. 얘가 갑자기 애플에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7,000원에서 14,000원까지 100%가 한 번에 갔어요. 그만큼 애플의 폴더블이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29년으로 연기. 그만큼 기술력이 삼성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게 이 디램과 SSD 이런 것들이 있고 플러스 내년에는 HBM4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둘의 시너지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파운드리가 엔비디아 플러스 테슬라 이들이 본격적으로 요청을 한다라면 여기서도 흑자 전환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사업부 여기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이어진다라면 삼성전자의 고점이 내년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제죠 10월 31일 날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이제는 15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15만 원 제시했고요. 자, KB증권도 15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DB증권은 13만 4천 원 제시했고 미래에셋에서는 14만 원 제시했어요. 자 이렇게 목표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 주가 상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애널리스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발달하는 거. 근데 미래가 발달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D램 수요, SSD 수요 이거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플러스 HBM 이거 양산되잖아요. 플러스 파운드리 요거 고객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결국 TSMC 점유율 뺏어오고 있고 거기에 핸드폰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모든 산업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도금지. 댓글창에 매도금지 한 번씩 적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같이 우리 수익 내년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연일 이런 기사가 나오죠. AI 반도체 정점이 28년. 그렇다라는 건 26년도 좋고 27년도 계속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6년, 27년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우상향한다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자, 이 D램의 소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D램의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내려간다라면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하락으로 추세가 접어드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종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판단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우리는 일단은 알았다고 판단되는 게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26년에서 27년도 이어진다고 해요. 근데 앞전 사례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때 올랐을 때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2년 올랐죠. 이때는 1년 올랐죠. 이때도 1년 올랐어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분석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사이클이 오게 되면 최소 1년 간다. 최대 2년도 간다.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현재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걸 알았다라면 28년까지도 얘기 나오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최근 사이클이 왔다라고 하면서 요 구간 한 2달이란 기간 동안 대략 45%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알았다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자, 소재 뭐가 있죠?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단기 108% 올랐어요. 삼성전자 40%갈 동안 얘는 100% 갔습니다. 자, 심텍이라는 회사고요. 얘는 부품 회사죠. 삼성전자가 SSD 만들고 D램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기판 만드는 회사. 예, 부품 회사고요. 단기 150% 올랐습니다. 자, 테크이라는 회사고요. 얘는 170% 갔네요. 삼성전자가 SSD 만들면 이게 양품인지 불량인지 점검을 해주는 회사예요. 장비 회사고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보셨죠? 최소 100%에서요. 최대 170% 갔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좋고 내년도 좋고 내후년까지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이런 종목도 우리 포트에 1개에서 2개는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 가져왔고요.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랑 너무 동일하죠.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 시기가 일치하고요. 납품 실패 얘기 나오니까 바로 하락해주죠. 자, 왜 차트 흐름이 같을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매출의 거의 50%가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도 해주긴 하지만 50%보단 낫다. 그리고 얘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장비 회사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추세 좋으니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 흐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의 주체는 누굴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죠. 자, 전형적인 수급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외국인이 사주니까 개인들은 연일 팔죠. 사실 이런 수급 현황이 삼성전자랑 거의 동일해요. 99% 같죠?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자, 왜 개인들은 파느냐? 자, 여기서 물린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본전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잖아요. 업황이 계속해서 좋은 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얘 역시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을 수 있다. 다만 내후년은 일단은 그거는
지금 예측은 어렵다. 올라간다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확신은 할 수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거지만 적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 여름까지는 좋다라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단기 저항이 요 라인이죠. 대략 한 100% 되는 구간인데 요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언제까지? 1월에서 12월까지. 자, 삼성전자는 당연히 들고 가셔야 돼요. 삼성전자 팔고 이거 사실한 얘기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 내년, 내후년까지도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길게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고, 이 장비업체, 후공정 장비업체는 우리 11월에서 12월까지 수익 관점으로 보시고, 예상 수익률 100% 되니까 우리 요거 챙기고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비중의 10%에서 20% 정도는 담아가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자,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시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안 되죠. 하지만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신 이 시간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토요일 늦은 저녁이나 혹은 일요일에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늦어도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아까 후성, 소부장 중에 소재업체, 얘 단기 100% 갔어요. 심텍, 소부장 중에 부품, 얘는 150%. 자, 장비회사 테크윙, 얘는 170% 갔어요. 돌아서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올라갈 때 타는 그런 일반 개미가 아니라 저점에서 들어가는 공부하는 투자자, 똑똑한 개미가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늦어도 일요일에는 안내 드릴 거니까 일요일날 확인하시고 우리 월요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실 거고, 이 링크가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에 번호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빠르면 오늘 저녁에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사이클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다고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액은 진짜 진입해보자. 소액 진입해서 11월, 12월까지만 좀 진입해보시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미장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메타가 채권을 발행해서 36조 조달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 데이터 센터예요. 근데 이 조달하는 과정에서 무려 180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메타가 빚을 져서까지도 36조를 마련하는데 여기에 180조가 몰렸다라는 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데이터 센터, 결국 미래의 AI가 돈이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사실 이거 채권 발행한다고 해서 메타 주가가 10% 이상 빠졌었어요.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거죠. 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D램하고 SSD가 들어가고요. 당연히 HBM도 들어가죠.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어제 미장에서는 또 요게 있었죠. 아마존의 어닝 서프라이즈. 단순히 매출이 잘 나와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거예요. 클라우드 매출이 20% 성장했다. 자, 아마존은 예전부터 클라우드,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했던 회사죠.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구글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매출이 20% 성장했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AI 데이터 센터가 없는 회사들은요, 이 클라우드 회사를 통해서 AI를 학습시켜요. 즉, 데이터 센터를 기업 내에서 짓는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서 AI를 학습시키는 그런 비용을 지출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AI 수요가 여전히 높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AI 수요가 있고 이 AI가 돈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따라주는 AI 산업이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여전히 흐름이 좋다라는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흐름 좋고 내년까지도 좋고 내후년까지도 좋겠지만 내후년은 일단 차차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점검을 할 거고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 여름까지는 좋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어떠한 노이즈를 만들어서 사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잘 안 된다라면 이걸 빌미로 한번 떨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관세 협상도 잘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요걸로 또 살짝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요것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럼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이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영상을 보고 있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년에도 좋을 거니까 삼성전자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가적인 노이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다라면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영상을 많이 봐주시려면 구독이 필요하죠. 구독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내용 있다라면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